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제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어제 정청래 대표가 종합특검이라고 표현하던데, 현재 수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어제도 얘기했던 시한이 만료되는 특검 둘 합쳐서 3특검. 저는 이제 특검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종합특검이라고 했어요. 이거 직접 들어봅시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내지 잠시 않겠습니다. 후 최병 순직 사건의 동명로비 이후 방면으로 12.3 비상경 내란 좌회전입니다. 실제 기획자의 실체 1km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대한경로 합니다. 분기점이 더불어민주당은 있습니다.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동시에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언,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종합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특검 영장을 전담하는 재판부, 법 왜곡죄 입법 함께 준비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 청산에 대한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은 특검, 내란 300m 재판부와는 단호하게 언덕만 말씀하셨지만 방면으로 내란 청산 반드시 해야 우회전입니다. 된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한국판이 오물 풍선 기사는 뭐냐면 홍열의 단독인데, 재작년 작년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투입됐던 모 씨가 한겨레 제보한 내용이거든요. 북한의 오물 풍선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북한의 전단 풍선을 날려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시 2023년 후 10월부터 언덕만 전단을 북한에 날리기 시작했고 방면으로 시간대는 밤 우회전입니다. 9시부터 11시 사이 이어서 10번 좌회전입니다. 정도 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풍선은 많이 달려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기구라고 불러야 정도로 컸다는 거죠 이게. 네, 높이가 2, 3층 건물 정도고 10kg 안팎의 전단을 달아서 한 번에 100개씩 합계 1톤 정도의 전단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선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기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1톤을 10번 뿌렸으니까 전단을 10톤을 뿌린 거예요, 북한에다가. 네. 그래서 북한은 오물을 담은 풍선으로 응대한 것이고, 그걸 이제 북한이 처음부터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남쪽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부대에도 비밀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풍선을 부를 때마다 최전방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잠시 거고, 후 좌회전입니다. 이분이 제보한 이유는 그 풍선도 무인기처럼 내란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해보면 내란 계획은 처음엔 전단 풍선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다음 무인기를 보낸 것이고, 무인기를 평양 한복판에 보내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아파치를 북한 지피 근처에 일부러 낮게 비행하게 해서 북한 도발을 이루었는데, 이거는 개업 직전 작년 11월까지 했어요. 예. 그러다가 하나도 안 되게 막판에 직접 북한의 포를 쏘는 원점 타격을 하려고 했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왜냐면 전쟁, 사변이 개업의 조건이니까 그걸 맞추려고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북한 자해도 북한이 공격을 해오지 않으니까 선관위 부정선거니 또는 뭐 중국 간첩이니 예산 문제니 이러한 다른 핑계를 잔뜩 끌어모아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 계엄의 국회 해제를 막으려고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특검을 대줄 거냐. 이대로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특검의 주요 피의자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그 뉴스 나올 때마다 500m 지하차도 어제의 옆길입니다. 저희하고 모두 같은 생각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한다고 봐요. 이 전두환 일당은 우리가 어설프게 사면해줍니다. 박근혜 때도 계엄을 기획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에 계엄 실행 계획은 그때 기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박근혜 계엄 기획을 했던 300m 국내 지하차도 생각을 그때도 단지하지 옆길. 못했어요. 아 여기 왜 참. 12.3 계엄은 그렇게 철저하게 단지하지 못한 과거가 윤석열, 김건희의 사악함을 먹고 우리를 다시 덮친 거예요. 이번에 끝을 내야 됩니다. 관련 법안 법사위 어제 심사 처리 됐다고 하는데 잠시 후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을 상황 들어보기로 하고, 그런 가운데 윤석열, 윤호계인은 내란이 아니라고 아직도 길거리에서도 주장하고 법정에서도 주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계엄군이 계엄군의 총기를 잡았던 안규령 대변인에 대해서 김용민 법정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영상 보신 분 많이 없을 텐데 잠깐 봅시다.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이 2025년 12월 3일 국회 앞에서 군용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저장된 그렇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에 비추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재판장께서 그냥 보시기에는 마치 총구를 일반인이 거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후 지하차도 옆들입니다. 이거는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하니까 그럼 불법 부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상할까봐 라이트를 목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기랑 대변인이 군대에 쳐들어가서 도초를 쓰고 있던 경비병 총기를 저렇게 잡았으면 그랬으면 저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탈취하려고 하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저 상황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국회에 난입한 그 인간이 맨몸으로 막은 겁니다. 500m 회전 교차로에서 동시 방향입니다. 강도의 장비를 탈취하려고 했다고 도로사가 그 입장에 서서 전결을 돌리고 300m 회전 교차로에서 동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동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어제 조지호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주무임 총서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지호 전 총장은 대통령이 직접 본인에게 국회로 월담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지호 총장이 헌재에서는 이권을 줬어요. 법정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처음이거든요. 월당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 아닌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경우 그 경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걸 막았어요. 거기서 이야기했거든요. 계엄은 아무 때나 대통령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여건에 포함하지 않으면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독재를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성공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엄 해제 권한을 준 겁니다. 그 국회를 막았으면 그냥 거기서 내란인 거예요. 그것도 없어. 10월 3일 당일날 윤석열이 용산에 선대에서 법무장을 부르기 전에 용산에 제일 먼저 불렀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등 초기 멤버를 부르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국무위원들 부르기 전에 가장 먼저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안까지 만났어요.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왜냐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들이 계획한 것은 경찰 인력으로 국회를 둘러싸가지고 국회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헌군은 본회의장에 진입시켜서 그 안에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본회의장에서 개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도 안 나가고 그 사이 국회의원들 체포해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지호 총장이 윤석열에게 개헌 3시간 전에 그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추경호 전 대표장 진짜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500m 6시 오른쪽 도로입니다. 있고요. 우선 부분은 내일 새벽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사했다 보니까 어제 그래서 우선 추경호 전 대표가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개업이 구간입니다. 잘 됐으면 좋았을 걸.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오후 6시경 국회 의원회가 랠리되면서 한 지인에게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추경호 전 잠시 후 오른쪽 엘리베이터에 도로입니다. 탔던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오 씨의 진술을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엘리베이터 타다가 대판에 있는데 추경호 전 대표가 옆에 지금 300m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안 했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오 씨가 했다는 행동이 아주 박수받을 만한 잠시 후 메모를 우회전입니다. 했는데 메모한 것을 그 즉시 단톡방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휴대전화에 메모한 뒤 곧바로 지인들과의 단톡방에 올려 지인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아주 분명한 수치라는 거예요.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각지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그냥 기억만 방향입니다. 했다가 몇 달 후에 말하는 경우가 비교하자면 전자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신경을 많았거든요. 법정에서 그렇게 해서 즉시 올렸으니까 메모해서 기억에 왜곡이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그걸 여러 사람이 보는 디지털 기록으로 3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당 관계자 씨에게 박수. 아주 잘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몇 시에 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방향인데요. 토요일 당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독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자, 김현진 의원들이랑 다 계엄 성공을 발표는 아니고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도 있죠. 분명 표결에 참여하고자 했던 의원도 있었을 텐데 국회의장이 다음 안내까지 쪽에 1시 만에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한단 말이죠. 12시 28분인가 그렇게 통보를 하는데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알린 거예요. 안 하니까 즉시 모이시오 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시 38분에 전방에 과속 창문이 방지턱이 깨졌거든요.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사전이 급변한 거예요. 표결 시각을 30분 앞당긴다고 전화를 다시 합니다. 1시를 앞당긴다고. 이것도 알렸어야 하죠. 다른 그걸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표결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닙니까? 이게 표결 방해가 아니고. 저는 김영현 국방장관의 버금가는 내란의 중임무 종사자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참 오묘하게 정말 오늘 오후 3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상 내일 새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일이 내란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만약 저한테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그게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라고 저한테 말했으면 저는 생각 못 했어요. 군 통수권자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로 주말 새벽 시간 하나 불러가지고 군경을 일거에 동원해버리고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친위 쿠데타는 전혀 실패할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의 라인도 들어가려면 신분들과 당을 넘은 의원들과 온몸으로 가고 부자진들과 헬기를 맞고 소방대를 보내자는 군인들과 그리고 평일 저녁 10시간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다 못해져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었던 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추경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되고 하필이면 12월 3일이야? 발부되면 기각되고 기각되는 대로 발부나 기각만으로 끝나잖아.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김건희 씨의 SBS 회원들은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입니다. 의문의 남성 표현되고 문자 공개했더니 김건희 씨 못하게 만들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관계가 확인이고 시간에서 그 이 씨가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때 자기 역할을 진술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씨는 1,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이 도이치 관련 정보를 김건희 씨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 도이치 주가 조작 당시에 전방에 과속 알려진 방지턱이 공무원들과는 또 있습니다. 다른 주머니를 찾던 별도의 주가 조작을 인정한 셈인 것 같은데. 특검이 이제 이 잠시 조서를 후 이번에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증신문화할 시간이 없다고 보고 증거 제출을 했는데 김건희 씨 쪽에서는 증거 채택은 부동의하고 부동의할 수 있어요. 부동의한다고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직접 신문을 원한다는 걸로 보도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판사가 받아들인다면 내일 결심공판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김건희 씨는 이 씨가 자기를 위해 변명을 해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원하다고 했겠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큰 화제가 되겠습니다. 목을 나가겠죠. 자, 2008에서 김건희 씨가 기소된 혐의가 뭐였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공천계획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건진청탁과 명품 수수 등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여기 내란은 없거든요. 그리고 구속됐던 베트남으로 도망 도주했었던 김건희 집사 후속 강간무소식이죠. 양평고속도로 종점 꺾인 거 강간무소식. 상부통은 주가 조작 겨우 시작했는데 이 재판만 하고 어떻게 김건희 씨 수사를 끝냅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자신의 후원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실무 담당 부시장 후원자도 함께 기소됐죠. 네, 명태균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에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인 김한정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다,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과 봤을 거죠. 창납해서 이게 먹힙니까? 오 시장은 보수에게 먹힐만한 스펙과 비주얼을 가졌거든요. 문제는 제가 그랬던 관찰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무상급식 한 방으로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는데 그 기획의 얄팍함을 느끼면서 꼬깔꼬리 됐거든요. 그때 저하고 악연이 시작됐는데 제가 꼬깔꼬리 대해서 좀 보탬이 됐거든요. 그때 얄팍한 무상급식쇼 기획했다가 날려먹고 그리고 10년을 고생하다가 2022년에 서울시장에 복귀하면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건데 그거를 겨우 3,300대도 날려먹고 이 기소만 있으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얄팍하다 보니까 종묘도 만들고 눈에 띄려고 수상택시 대도 안 된 거 스스로 점수를 너무 깎아먹었어요. 이렇게 얄팍해가지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점수는 힘들다 고민정이었습니다.
국제 등이 법사위 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민입니다. 우리 의원님 한번 모시기가 진짜 어렵네. 이거 죄송합니다. 어찌나 바쁘신지. 자, 어제 소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지난번에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세게 주장했고 한 17일 만에 처리를 하게 된 건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장 전담 2명 이상, 그리고 1심 내란 전담 재판부 2개 이상, 항소심 내란 전담 재판부 2개 이상을 설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란죄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사람은 500m 사면복권 제한을 10시 방향입니다. 사면복권 감형도 제한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면복권 감형 제한이고요. 그리고 그 자수자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형해주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게. 지금 원래 내란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법상. 그런데 300m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유예도 10시 가능할 수 있게 기를 방향입니다. 걸어놔서 자수자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또 생각했습니다. 소위 플리바게닝을 이제 합법화한 건데 그 대목은 네. 구속 기간도 1년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속기간도 현행은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이 내란 외환이라는 특별한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담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란 관련해가지고는 1심에 2개 이상의 그리고 항소심에 2개 이상의 재판부를 설치한다. 네. 요 이제 잠시 후 설치한다 10시 해서 방향입니다. 어떻게 설치한다, 어떻게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가 되게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그 판사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2주 이내에 판사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그 추천위원회 9명은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대수의 판사들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2개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12명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1심에서 만약에 3개의 재판부를 전방에 하겠다라고 과속 하면 방지턱이 18명을 추천하는 것이 2주 이내에 2대수를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1주 이내에 임명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500m 그러니까 총 5주 우회전입니다.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그동안 논의됐던 것과 좀 다르게 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동안에는 정치권이 국회가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시킨 것에서는 정치권은 다 빠지고 대신 헌법재판소장이 3명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3명, 300m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해서 추천위원회 9명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질적으로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들어오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니까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잠시 후 그런데 그 주장이 얼마나 우회전입니다. 잘못됐냐면 기존에 대법관 후보 추천을 할 때 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법원조직법이 있습니다. 그때도 외부 위원들이 더 다수가 들어와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법관을 추천해요. 다시 말해서 대법관, 법원에서의 가장 최고 법원을 구성한 대법관도 외부 위원들이 와서 추천을 하는데 그때는 단 한 번도 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모순인적 주장이다라는 것이 어제 회의에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 왜곡죄도 어제 소위를 통과했는데 법 왜곡죄도 조정이 네, 법 왜곡죄는 이게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건데요. 쉽게 말하면 검사나 판사 혹은 수사관이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왜곡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서 500m 이것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법령을 구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500m 범죄 사실을 그린테크 일부 산업단지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것을 법 방면으로 왜곡죄의 하나의 좌회전입니다. 경우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일부러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하는 경우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누가 봐도 판사와 검사가 정말 나쁜 의도로 나쁘게 재판했다, 나쁘게 300m 수사했다 그린테크 이런 경우에 산업단지 처벌하는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네.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 최초로 70년 만에 이상한 계산법을 적용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례 이런 것도 법 왜곡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공수처장도 만약에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 왜곡죄를 설계할 때 그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다라고 봤습니다. 실제 법 왜곡죄는 독일이나 스페인 등등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독일에서 판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잠시 한 후 것이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그리고 후 그걸 그러면 그린테크 집행할 기관이 산업단지 수사기관이 방면으로 있죠.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수처법도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사실은 이제 내란을 잘 중지시키기 위한 세트법으로 저희가 세 가지 법을 같이 처리한 건데요. 공수처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수처가 현재 판사와 검사를 수사할 때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라고 500m 해서 좌회전입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범죄가 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데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어제 통과시킨 법은 판사와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왜곡죄도 저희가 통과시키면 법 왜곡죄를 때려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판사와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니 당연히 법 왜곡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법조 비리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 왜곡죄가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본회의 통과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의 목표는 법사위 기준으로 목표는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2월 4일 본회의를 연다면 그때 본회의에 300m 앞 처리해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그러면 이 부근입니다. 법 왜곡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법 왜곡죄가 실제 법안이 통과되고 발의가 되는 게 통과되고 발표가 되면 네, 지기현 판사가 이 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형사법의 원칙이라 범죄를 소속해서 주고 잠시 후 안 돼요? 네, 좌회전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발생하는 목적지 범죄만 처벌할 수 부근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구속지도를 풀어준 것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건 무조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건 처벌 못하지만 만약에 지기현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탐사 시간 저희가 탐사 전문 기자들을 모셔가지고 최근 언론에서 벌어지는 탐사 보도 들어보는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육진 의료수사 기자는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인기가 좋으시네요. 요새.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김한 한결이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사에 살이 좀 오르셨네. 본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가장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셨네. 아, 맞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 아, 자, 우선 오영진 기자 연속으로 나오시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충격적인 것 가지 있었는데 하나가 한동훈 사살 계획을 그 HID는 노사원으로 듣고 있었다. 예, 정말 그렇죠. 예.